다음 달부터 막 소송이 밀려듭니다 이제. 아니 제가 지금 벼슬 뽑아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야 돼 이제. 근데 이거를 일단은 편하게 하시면 알아서 편집하세요. 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왜 이해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자, 이게 정말 저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자, 저한테 주신 우리가 처음 산 게 이 자료인 거죠. 네. 판결문, 네. 화해 공결정이 맞는데, 네. 자 보시면 두 번째 화해 공결정이 이거거든요. 두 번째 화해 공결정이 이거고 실제로 화해 공결정 난 건 이거예요. 난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산 가서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거고, 네. 이건 재판에서 판사님이 이제 권고한 내용인데, 네. 이 내용이 확정돼서 이렇게 됐어요. 네. 재밌는 거는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나요? 있죠. 화해 공고에서 아니, 확정이 바뀌었어요. 화해 공고하시면서 판사님이 재판 여러 가지를 바꾸지 말씀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했는데 저는 1심 배서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이것만 받아보니까 몰랐던 거죠. 여기 보면 화해 내용이 뭡니까?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거예요. 네. 분할한다. 네. 분할한다. 네. 이게 핵심인데 네.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 네. 실질적으로는 분할한다가 아니라 소유권을 넘긴다.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서 등기를 이행하고 네. 건물을 인도한다. 그 대가로 만 원을 지급하고 네, 동시행관계가 네. 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넣은 다음에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어요. 네네. 받아올 수 건물도 있고 인도하라고 돼 있네. 건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거는 소송하지 않고 집행만으로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은 등기 없잖아요. 어차피 불법 무단한 네. 거니까 그 사람 거는 그냥 바로 우리가 철거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아시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명이 있죠, 그죠? 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 청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급합니다. 왜 급하냐 그러면 이게 2010년 10월 12일이기 때문에 시효가 10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지 않으면 철거도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기다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 밖에 계시는 최 시장님 식사 같이 하실 텐데 시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것은 철거해 주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 협력업체 맡겨서 네. 철거 진행하고요. 네. 그 집이 조금 들어왔잖아요. 예. 그럴 때 철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우리 땅에. 철거를 보통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도시로 철거가 되면 물리 철거를 하고요. 네. 철거가 안 되면 이 사람과 별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합의가 들어오겠죠. 우리가 그 임대료를 받아야죠. 네. 이 사람 임대 줄지 안 줄지 모르고 못 주면 이론적으로는 건물을 잘라야죠. 자르기도 하나요? 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톱으로. 아니 이거 자르는 커터. 벽 자르는 거죠. 완전히 어떤 집은 반으로 탁 자릅니다. 자릅니다. 자르기도 하는데 유튜브 감인데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집행하다 보면 사람들은 거의 매입하겠지. 우리가 그 매입보다도 그 임대료를 내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실제 철거보다는 임대 형식 확대를 높은데 적어도 이 판결문은 철거하라고 나왔고 철거하라고 나왔고 이겁니다. 이건데 판결문은 철거하고 인도하라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맞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배째락을 해서 내비뒀거든요. 너무 이제 크게 다칠까봐. 근데 만약에 이제 철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지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료를 청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안 되는 안 되는 건가요? 겁니다. 아니면 새로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새로 청구할 거.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고민돼, 그것도 넣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철거를 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사님이 인정해주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 게 그냥 넣어서 걔네가 항변하게끔 상관없죠. 조금 귀찮게 그러니까 하죠. 그것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1번 이 부분 43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집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철거 아니 새로 해야 돼. 이거를 새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감정에서는 이게 조금 나오더라고 이렇게. 조금 나오고 이게 조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 바라본 거하고 그때 측량을 한번 해봐가지고 측량에서 안 들어가면 빼면 되고. 그죠? 다시 해서 충전아, 우리가 여기에서 서서 여기 첫 번째 건물이네요. 네네. 네.
여기가 아니네? 네. 사상. 아, 여기는 거의 빈 창고로 쓰이지 않느냐? 예. 그거는 집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마 그때 감정할 때 하사님도 철거 가능한 건물이라 봐서 이게 나왔을 거예요. 거의 비어있는. 그러지 않았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판결이 나왔겠죠. 네네. 급한 건 뭐냐? 급한 건 뭐냐? 이 확정 판결이 시효가 10월 12일 마감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철거 집행을 하던가 안 되면 그 뭐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쓰던가 공증 받고 계약 쓰던가 그도 안 되면 뭐 그 두 밖에 없죠. 그죠? 지료를 꼭 집어넣으시죠. 지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를 집어넣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처리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이 과 부분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을 주고요. 주면 바로 우리가 소유권 인정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상당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 가봤잖아 주변에. 그거 있어요. 인정 받고 그 이후 인도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강제 몰아내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철거는 없어요. 철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건물 인도만 돼 있어요. 인도만 돼 있어요. 저는 되게 반으로 걸쳐져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철거가 아니고 여기에 판결에 인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도 명령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인도 집행을 사람만 내보내라. 우리가 이 부분을 가져오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돈을 좀 사야겠죠. 그리고 사서 우리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게 맞겠죠. 이 부분 돈이 좀 듭니다. 지금 37달 6번지가 이거 집이잖아요. 요 노란 거. 요거 요 집 두 개가 있어요. 요 집. 완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땅 소유자가 우리 보고 철거하라고 여기야 잘라 이렇게. 그래서 협의해서 잘라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안 살면 되니까. 이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는 어쨌든 이거 부분은 급한 거는 지금 현재 철거가 급한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받는 급한 부분이잖아요. 그 대출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만 와버려도 우리가 대출받기가 좋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B에 대해서는 뭐 한 달 이내에 등이 끝납니다. 이거는 소송 없이 집행만으로도 끝나고 남은 거는 이제 나머지거든요. A에 대해서는 분할 등기 청구를 해야 되고요. 다만 왜 못하고 있냐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A를 제외한 나머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마친 이후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변호사님 우리가 이게 총 240평인데 이게 15평이고 이게 30평이거든요. 요게 30평이면 나머지 거의 50평도 안 돼 보이잖아요. 그림이 그런 거죠? 이게 총 240평. 그림을 보기 편하라 말씀드리는 거고, A란 부분은 실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맞아요. 거예요. 여기서부터 텃밭을 지들이 다 쓰고 있더라고. 전부. 그래서 여기까지도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 집행하고 철거되든 안 되든 집행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집행 들어가면 철거가 안 되더라도 시효가 연장이 되거든요. 다시 10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철거 행위만 들어가도 10년. 집행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판결부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집행 넣으라는 겁니다. 일단 넣고 집행 안 된 사정이 발생하면 다시 우리가 좀 고려해보더라도 일단은 이번에 철거 집행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B에 대한 부분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받아올 겁니다. 다 받아올 거고 인도에 대한 부분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시한 여유가 있어요. 2년 여유가 있는데 서두르지 않으실 걸 권고드려요. 왜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이 사람들 부당이득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도 있을 뿐더러 A와 한 번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B만 따로 협상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만 이번에 한 달도 아닙니다. 보름대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오면 남은 거 뭐냐 그러면 불법 점유하고 있는 C와 B에 대한 철거 청구하고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유 분할 청구거든요. 그럼 청구를 통해 가지고 A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를 하고요.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 부당이득 점유한 거, C와 D에 대해서는 철거와 부당이득 관할 청구를 한 번에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게 될 테고. 근데 이 자리가 또 국유지라면서요? 얘가 국유지. 얘가 국유지. 여기는 철거가 확인됐어요. 여기 밑에 집에서 그때 노인네 있던 그 장소잖아요. 이건 등기부가 가지고 이거는 합법 건물이에요. 합법적 건물이라 가지고 이 부분 하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름. 돈을 받고 왜냐 그러면 이 건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협의 분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미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분할은 안 하고 이대로 유지하고 지료 청구한 다음에 그냥
철거나 인도 없이 지뢰만 넣는 거죠. 가능합니다. 굳이 철거 가능합니다. 얘기 안 하고. 가능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동의해야 되겠죠. 예. 일단 우리는 그러면 철거하지 않고 갑자기 지뢰를 반 정도.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거 집행은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은 지금 당장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나와야 10만 원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바로 이제 집행 가능, 소유권 받아올 수 있고요. 소유권 받아오고 나면 인도는 천천히 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해서 A에 대한 공유권 청구와 나머지 철거 청구하고 왜 급하지 않나 그러면 인도에 대해서는 나머지 전부가 한 번 협상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이건 끝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건은 간단하고 빨리 끝날 겁니다. 생각보다. 그죠? 근데 이제 위치를 특정한 게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공유물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 지분이 50%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순수한 의미에서 공유. 그건 지분 50%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판사님이 임의로 잘라주기도 하고 일단 가장 합리적으로 잘라서 나와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50% 되어 있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편의상 우리가 50대 50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잘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잘라서 이미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현상 유지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아니라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토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50% 가지고 있죠, 그죠? 나도 50%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50%를 넘겨주고 내 토지에 있는 50%를 네가 다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 형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예비적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의 청구에서 일단 넣을 거예요, 우리가. 요 부분은 어차피 과거에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점유해서 우리가 부당이득을 청구했었잖아요. 지금 실제로 상당 부분 자기가 넘어선 부분들을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평수 자체도.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나중에 토지가 매각될 때에는 위치 그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필지는 나눠놓고 우선 쓰는 거죠. 협상 가능하죠. 협상 가능하죠. 그래서 소유는 옆으로 옮기고 분필은 옆으로 옮기고 사용은 이제 우리가 무상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공경하려면 기존의 자기의 그 지분 비율 이상을 초과해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료 청구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 원은 판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씨 등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계좌 확인 완료했습니다. 지급 영수증 청구하게 되면 등기 중 바로 나오는데 등기 이전 비용이 나옵니다. 등기 전 받는 거. 그래서 10만 정도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돈이 될 것 같고요. 들어가고 그와 별도로 철거에 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철거 같은 경우 우리가 먼저 집행한 이후에 청구한 형식으로 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지 말지는 두 번째 문제인 게 아까 말한 건물 확인 때문에 우선은 철거 집행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신청 들어가고 나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얼마 돈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일 이랑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보통 이 정도 들어간다. 뭐 통상업계 이 정도인데 우리 이만 청구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이건 필수입니다. 이까지 진행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 공유물 분할 청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소송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1번은 주의적 청구는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고요. 부당이득 청구고 예비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이 아니고 그때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청구가 되겠죠. 그 변호사 그때 부산 변호사한테 요청했던 건 그거였었거든요. 같은 200평에서 자기가 지분이 30평이 있더라도 여기 30평이거든요. 그러면 30평이 설령 있더라도 구분 그 소유자, 그러니까 공유 지분권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 없이 내가 30평 써야지 하고 갖다 썼다고 해도 그 30평을 썼으니까 지료를 안 받을 것이냐. 여기 저는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240평 중에 예를 들면 저의 동의를 받고 나 여기 30평 쓰면 안 돼요가 이렇게 아니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료 청구를 양보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한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론 뭐 오래 산다 그래서 땅이 넘어가는 아니긴 하겠죠. 뭐 이게 뭐 취득시 대상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더라도 갑자기 사람들한테 우리가 경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앞에 주인이 저 경매 신청 사람 그 사람이 청구하지 않던 그 차임을 경매받은 사람이 갑자기 청구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 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계에 갑자기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사실 현실적으로 청구하는 게 좀 가혹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판사님이. 네.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해 결정이 났거든요. 화해 결정 났는데 화해할 때 있어가지고 서로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요. 니들은 나가는 조건 대신에 네. 우리는 임대료 안 받을게라는 정도로 화해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서로 싸우지 않고 철거 집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양보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유사한 토지 투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30평 소유자가 그 살고 있었던 거죠. 그냥. 근데 나는 30평 소유자니까 당연히 30평만큼 아무데나 내가 정해서 써도 돼. 이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료 청구할 때 야 200평에 대해서 땅 사용료 내. 원래는 240평이지만 네 30평만큼 우선 빼고 210평에 대해서만은 지료를 내놔라. 이럴 수도 있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평을 사용하고 있으면 네. 30평 사용에 대해서 나의 지분 곱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를 가지고 있고 네. 30평을 사용하고 있으면 네. 30평의 지료 곱하기 10분의 7 내 부분을 청구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 땅 어디든지 30%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30 권리는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어디든 살 수 있는데 다만 30%밖에 못 사용하기 때문에 네. 사용하는 그 순간 70%에 해당한 부분은 돈을 주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30%는 내가 쓰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본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그러니까 이게 240평이니까 30평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30평이니까 210평에 대해서 210평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왔다 갔다 안 그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여기 점유하는 공간. 네. 점유하는 공간에서 자기 지분만큼 빼고 나머지 지분 타인 지분.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그 지금 충전이 작은어머니가 산 땅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경매로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비닐하우스하고 이렇게 두 동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법정 지상권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지료를 내라, 지상권 인정할 테니 그럼 지료가 되면 이 땅의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를 청구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아까 여기 점유 부분만 그게 아니라 네. 자,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네네.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사람이 점유한 게 이 부분인가요? 전체인가요? 여기 두 개지만 사실상 돌아다니고 하니까 점유라고 봐야 그러니까요. 되겠죠. 그래서 청구를 전체로 한 다음에 그거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최소치를 주장할 필요는 없죠.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최소치고 뒤에 부분도 상대방이 점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최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이유가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건 30평. 이 부분하고 이 앞에 사건에 판단 받아볼 때 A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라고 확인이 됐어요. 이게 자기 집이고 앞에 마당이 소유자가 있고, 일부 있고 여기 소유가 아예 없구나. 이 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나머지 부분 텃밭이 다 확인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 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B 부분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 A 부분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면적에 청구를 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를 다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되는데 법원에 그렇게 인정할지 상대방이 말을 하겠죠. 아니다. 나는 이용하지 않았다. 단지 통로로서 그냥 통했을 뿐이다. 여기서 점프했다. 아니 통로는 이용할 수 있지. 통로는 이용할 수 있는데 점프할 수도 있고 슈퍼맨 근데 여기도 사실상 전체를 이용했다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산책하면서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소송을 한 집에서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도현 대표님. 도현 대표님 동네에서 걸어다니는 땅 점유한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정리가 전에도 안 돼가지고 저쪽에도 물어볼 때 이게 30평 있잖아요. 그럼 이 30평만큼은 내가 어디를 사용해도 여기를 사용해도 된 때는 우리가 지료 청구할 수 없다. 안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30평이 헷갈리는데 여기에 200평의 땅이 있어요. 200평의 땅이 있고 A라는 사람의 지분이 30% 지분이 있는 30평, 거예요. 아니 30%. 50평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사람은 200평 전부를 지분만큼 골고루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50평도 본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나머지 150평에 대해서도
0.3 이용할 권리가 있고 이 땅에 대해서도 0.3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 땅은 침범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땅은 자기가 점유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본인이 0.3만 이용해야 되는데 0.7은 부당이 그렇죠. 100% 다 이용해버리기 때문에 0.7이 부당하다는 그 거죠. 말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0평 곱하기 예. 본인 정당한 이용 비율이 아니라 곱하기 그 지대 월세 곱하기 본인 지분이 아닌 1 빼기 0.3을 이제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아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왜 이론이 나오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이 지은 이상 본인은 이 땅을 100% 점유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럼 요거는 30평을 우리가 240평 중에서 30평을 사용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8분의 1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그러면 거죠. 이렇게 상황이 되겠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30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0평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50평을 사용하고 있으면 30평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남은 지분만큼이 부당이익이 되는 것이고 20평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부당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상 따라 해줘야죠. 한 3, 24. 한 13평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50평을 썼다면 37평을 37평에 대한 부당이 되겠죠. 그러면 30평은 100%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13평에 대해서는 자기의 지분 20% 빼고 80%만 청구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군요. 아까 이제 그래서 그 말씀 이해 안 되는데 이해가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충정 과장님 이야기 돌아오게 되면 완전히 100%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단 점유한 거잖아요. 무단 점유한 거니까 이거는 100% 이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점유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토지를 우리가 쓸 수가 없고 이 사람이 다 쓰고 있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 주장이 인정이 되면 토지 전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할 것이고 법원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다 할 경우에는 이용의 증거가 확인이 되는 이 건물 부분에 대한 부당이익만 인정이 될 부분인데 그래서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주장하는 게 맞아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주장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판사님 보기에도 합리적인 주장하자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를 주장하는 것도 괜찮고 이거는 전부가 아니라 이 딱 검거진 이 부분만 주장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평수지만 실제로 공로로 나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하는 그거는 부분이 상관없습니다. 있잖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통행할 수 있는 걸로 인정이 되고 다만 그 통행료에 대해서 사용료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용료는 별개의 문제고요. 사용료 부분도 별도 청구를 하거나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청구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당이익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한테 철거 이용해서 이용료를 내라 하기 철거할 수 있는데 주의 토지 통행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용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분까지 청구하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청구할 수 있는 그거는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과거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 할 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시죠. 통행료. 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판이 커지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이 사람을 어떤 이렇게 필지 분할로 끌고 가려면 조금 불필요한 어떤 사실은 받아봤자 그 작은 돈을 그러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의적 청구에서 넣을 수 있겠네요. 네네. 예비적 청구는 주의적 청구는 공유표 청구기 때문에 네가 이쪽을 떼서 가져가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그걸 넣어도 되겠네요. 네네. 그거 필요하면 넣어야죠. 네.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협의 보자. 그래 나누자. 이익까지 끌고 가야 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상식적인 부분이고요. 넣어도 되는 부분이고 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그래? 그럼 네가 점프해서 나가면 몰라도 다 보시고 다닐 건데. 점프할 수도 있지. 사다리 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마음이 좀 내려가. 이해되시죠? 되시고 우리가 말한 모든 부분에 정당한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만 그 정당한가 여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되셨을 거예요 이제. 네네. 그 부분 꼭 한번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이거 변호사들이 머리 깨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사건이고 또 뭐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두 건 해보다 보면 네. 권리 분석하는 것처럼 모르면 못하는데 네.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가야 되긴 하지만 네. 지혜가 생기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해가지고 아마 끝나면 네. 과거 했던 거와 이번 사건 진행해가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브리핑 만들어두면 협회 입장에서도 좋은 좋죠. 꽤 되겠죠. 저는 이제